정권 3년차를 앞둔 윤석열 정부가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추경호 기재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 최상목 전 경제수석과 박상우 전 LH 사장이 발탁됐습니다. 해수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강도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은 후보자들 가운데 가장 젊은 1970년생이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후임으로 발탁된 강정혜 전 숙명여대 총장은 양가가 국가유공자 집안이란 점이 부각됐습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 후임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농림부 장관 후보론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명됐습니다. 특히 경제 관련 부처 장관 5명을 정통 관료 출신으로 교체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인생 포기, 경제 포기 인사입니다. 후보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과 내용에 있어서 최악의 개각입니다. 총선 스펙용으로 장관의 자리를 이용했던 경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 전혀 우리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전형적으로 후진국형 개각이다. 우선 12월 4일 개각 명단에 오른 분들 6분이죠. 추경호, 원희룡, 박민식, 정황근, 이영, 조승환 해수부 장관까지 이분들 모두 다 총선 출마하신다고 합니다. 줄잡아 한 10명 정도 이상이 지금 아마 바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박문규 장관이나 장미란 차관은 임명되신 지 아직 6개월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저 방통위원장으로 가신 우리 김홍일 권익위원장 같은 분도 제 기억으로는 7월 달에 아마 임명이 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너댓 달 됐습니다. 그래도 일이 손에 있고 하려면은 업무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밖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하시고 이제 적응을 하시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중에 직원들은 또 장관, 차관께 현안들 보고하느라고 계속 바쁘고요. 지금 그 과정이 이제 거진 다 끝나고 속도를 낼 시점에 바꿔버리면 그 부처는 일을 언제 한다는 얘기냐. 그러면 내년에 있을 총선 대비해서 경력에 하나 굵직한 거 새겨줄 용도로 이렇게 하는 거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적들의 무려 원조 주사파가 출연하셨습니다. 민경호 대표님, 586 운동권이지만 지금은 586 정치인들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계시잖아요. 민 대표님은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응천 의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지만 총선이 갖는 의미가 지금 제가 볼 때는 85년 2.12 총선처럼 전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총선일 거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로서는 선택의 폭이 없었을 거로 보입니다. 총체적인 정치적 대응을 기본으로 하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후순위로 돌리는 그런 거였을 거고, 특별히 주목할 거는 40대 여성을 많이 발탁했는데 이거는 향후에 윤석열 정부의 인적 구도 관련해서 매우 바람직한 조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외로 눈길을 끈 분이 장미란 차관이었어요. 워낙 스타다 보니까 총선 출마설이 도니까 나는 뉴스 보고 알았다. 맡은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밝히긴 했는데요. 장미란 차관은 이번 총선도 아니고 지난 총선도 아니고 그 전 총선 때부터 이름이 나오셨던 분이에요. 본인의 의사가 어떤지는 제가 직접 얘기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특히 보수정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고 싶어 하세요. 안민석 의원이 좀 체육에 좀 특화되신 분이라서 거기 자기 공천해라 이런 얘기 있는데 본인은 제가 알기로는 한준호 의원이 지역구인 장미란 체육관이 고향 거기 있을걸요? 을인가? 거기 나오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2주 동안 개수조정소위 예결위에 또 그 소위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예산 항목 하나하나 다 따집니다.
각 부처의 차관들이 오셔가지고 심사에 응하시는데 장미란 차관이 나오셨어요. 우리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분이 좀 짓궂게 어떻게 계속 할 거냐 출마할 거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여당 쪽에서 그게 예산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었습니다. 네. 장미란 차관은 저는 계속 이 차관직을 성실히 수행할 거다. 근데 지난 6월 달에 차관 인사가 한꺼번에 몇 분 되셨죠? 그렇죠. 대통령실 비서관에서 네. 내려가신 분들하고 해서 한 5분 이상 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중에서 단연 눈길을 끈 분이 장미란 차관이었습니다. 예. 정말 BTS처럼 체육계에 새바람을 넣어주실 분이다. 그렇게 아마 소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심지어는 야당인 민주당에조차도 기대가 크다. 좀 잘해달라. 그렇죠. 예. 그렇게 박수를 쳤어요. 네. 근데 6월 달이면 지금 5달 지났는데 이제 업무 좀 파악하셔야 되는데 파시고 이제 일하셔야 되는데 지금 나가실 것 같으면 정말 이분이야말로 총선을 위해서 경력 쌓기로 경력 관리하는 걸로 들어오신 거다. 네. 그때 찬사를 보내고 또 박수를 보내고 좀 기대를 했던 거가 조금 후회되는 그런 대목이죠. 그 국회에서 업무 보고 때 장미란 차관이 태도라든가 업무 파악 이런 실력은 어떻습니까? 저는 문체위가 아니어서 뭐 일반적인 업무 보고 하시는 건 저는 접할 길이 없었고요. 다만 예산 심의할 때 소위에서만 개수 조정 소위에서만 뵀는데 차분하게 잘하시고 호소력이 있더라고요. 그 장미란 차관을 놓아주기 싫어하시는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아마 다들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또 선거에 나가시면 잘하겠다. 아니, 업무 때문에 이렇게, 그래요. 업무 때문에. 생각을 네.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문체부 직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또 신임 차관하면 또 손발을 또 맞춰야 되는데. 이번 연말 개각에서 또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본격 총선 정국 시작을 알렸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앞길을 가로막는 딱 한 사람을 붙들겠다라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 지역과 출마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에서 그래도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딱 한 사람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예.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명룡대전, 이게 현실화될지 이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원희룡 장관은 진작에 그 개항 출마 생각을 좀 했던 걸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세요. 그 개항이라는 곳은 그 2000년 유 총선에서 단 한 번 보궐선거 때 빼고는 전부 다 민주당이 이긴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기기가 어려운 지역구죠. 근데 거기로 이제 자처한 이유는 저도 자기는 당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다.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요즘 원희룡 장관의 행보를 보면 새로운 신윤핵관의 찐윤핵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지금 박근혜 정부 때 그랬잖아요. 그 어느 뭐 의원님이 국회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 들어오실 때 대통령님이 저 여기 있어요 하는데 그 4.1 집회에서의 발언을 보면 대통령님이 저 여기 있어야 하시는 발언으로 보이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을 붙들어 매겠다 그랬거든요. 그 앞길을 가로막는 붙들어 매겠다면 누구예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잖아요. 대한민국 앞길을 가로막는 딱 한 사람 누굽니까? 누구라고 생각해요? 딱 한 사람 누굽니까? 누구라고 생각해요? 아니, 원희룡 장관이 말씀하신 그분은 네. 뭐 동의하시나요? 누가 봐도 이재명 네, 그렇죠. 대표를 지목해서 그 얘기를 한 거겠죠. 왜냐하면 그 보수 기독교계의 목사님 장로님들 모임이었으니까 반공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하필이면 그 집회가 그 사랑제일교회의 정광훈 목사님이 자, 주먹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좌우에 우리는 이겼습니다. 와따 원희룡 간증 잘하네. 내가 웬만해서는 내 마음에 안 들거든. 내가 아주 쏙 빠지게 하네. 쏙 빠지게 해. 원희룡 장관께서는
그 이철우 경북지사가 정광훈 얘기는 싹 빼고 대구 경북 지역에 목사님, 장로님들 모이는 큰 행사가 있으니까 와서 간증 한번 해라 해가지고 잠깐 마치고 바로 갔다라는 거면서 나는 정광훈 목사 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대기실에서 딱 사진이 찍혔죠. 예, 단독 특정으로 나왔습니다. 인사국복하고 하는 게 다 나왔는데 난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좀 그렇고요. 또 과거 미래통합당 때는 우리 원희룡 장관이 정광훈 목사님을 상대로 좀 껄끄러운 말씀하셨어요. 그 집회에 참석하는 많은 미래통합당 의원들한테 정말 카메라 샤워를 받고 싶어가지고 환장을 한 사람들 같다. 그러니까 그분들요, 당에 이걸 떠나가지고, 언론에 조금이라도 카메라에 주목받고, 박수 소리에 굶주려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또 국민의 지지를 모으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당시는 코로나19가 굉장히 만연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당국의 방역 지침을 밥 먹듯이 위반하면서 계속 그 광화문 집회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 교회 이름이 사랑제일교회인데 어떻게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게 사랑인데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무슨 사랑제일교회냐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원희룡 장관도 좀 재심박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희룡 장관이 전광훈 목사와 대기실에서 만났다는 보도가 나오자 원 장관 측에서 재차 반박을 했죠. 전광훈 목사가 참여하는 줄 모르고 간 집회였고 다음 연사가 전광훈 목사였기 때문에 10수초 만난 것에 불과하다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만났다라고 하지 않고 스쳤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만난 건 아니었다라고 이제 정정을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처음에 그렇죠? 정치인들한테 종교가 뭐냐고 하면 여기 정치인 계시지만 보통 기불리기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종교로. 기독교, 불교, 카톨릭 다 묶어서. 그래서 기불리기라고 하거든요. 네. 원희룡 장관은 진정한 기독교인이에요. 신앙이 굉장히 깊고 형님이 목사님이시고 그 집안 친정 시댁 다 할 것 없이 네. 다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북한에서 또, 내려온 기독교 집안이라고 그렇고 하더라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깊고 또 실제로 기독교 관련 행사에 많이 참석하세요. 잘 모르셔서 그러지. 그래서 간증도 하시고 그런 분이라서 그 행사에 간 것이지 아마 정광훈 목사가 오는 걸 알고 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